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외출도 쉽지 않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무거운 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쉽게 나가지 않으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통째로 얼어버린 듯한 현실에 어안이 벙벙해 하다가도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지금, 어떤 이들은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간이란 키워드에 대해 알렉산드라 랭이란 디자인 비평가는 팬데믹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원이 다시 부각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식생활에 대해서는 예일 대학의 역사 교수인 폴 프리드먼이 외식보다 요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에이미 설리번이란 기자는 예배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당장 큰 변화가 닥친 곳은 교육 분야입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대학은 갑자기 사이버 강의로 전환되고 학생이나 선생님, 교수님들이 모두 정신없이 적응 중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웹캠 풍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생이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갑자기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기도 합니다. 졸지에 스트리머가 되어버린 교수님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사이버 강의 중의 실수들이 유머짤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준비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MOOC,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불리는 코세라, EDX 같은 플랫폼에서의 강의로 우리는 이미 하버드,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의 강의를 방구석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이런 변화를 전 교육 분야에 빠르게 확대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원격 의료도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갑자기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방구석 분석가이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상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기본적인 만남,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 생각의 출발은 IT 발전이 가속화되기 전의 시기에서 출발합니다. 잠시 우리의 기억을 21세기 전으로 돌려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관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는 누군가 만나기 위해 약속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네이버 지도에 위치를 보내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능력이자 자산으로 여겨지던 때였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 종교를 가진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만일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하면 밥 한 번 사 하는 식의 식사 사례 정도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IT의 발달로 만남과 관계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모임이나 아이러브스쿨에서 졸업 후에도 동창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새로운 연애를 위해 소개팅 앱을 깔아서 매일매일 상대를 찾고, 모임 플랫폼에선 여러 소모임,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매주마다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폭증하는 만남으로 관계의 무게가 줄어드는 시대를 보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관계의 비용이 부각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파라는 만남의 리스크와 비용이 극단적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쉽게 누군가를 만나기 힘든 상황,
드보라 프랜시스 테넌이란 언어학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꼭 만나야 하나를 묻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리스크와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요? 만나지 않고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남이란 건 경험이고, 물론 실제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마주쳐서 대화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쉽게 만나기 힘들고 같은 공간에서 모임을 가지기 힘들다면 대체된 경험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이미 온라인 체제로 전환돼 버린 교육 분야처럼 어느 정도 기술적 기반은 이미 갖춰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대체된 경험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흐름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미덥닷컴인데요. 여러 소모임, 행사,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모임 플랫폼입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미덥닷컴에 있는 모임들을 찾아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거기 모임들은 죄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이와 관련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모임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해달라는 공지였죠. 그래서 기존의 모임들을 검색해보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더군요. 언어교환 같은 다수의 모임들은 줌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어떤 이벤트는 온라인 펍이란 이름으로 원격으로 서로의 화면을 보며 같은 시간에 술을 마시자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파티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영상 같이 보기 같은 온라인 모임도 보이더군요.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는 이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웨비나라고 해서 이미 많이 있던 형태인데 팬데믹 상황으로 훨씬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는 모임도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장벽은 있습니다. 시차라는 장벽이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적게는 8시간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차이가 나니 그 시간에 내가 깨어서 접속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원격으로 서로의 화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언어 교환도 하고 학술적인 기술적인 내용도 공유를 하는 이런 형식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영상의 제목을 만나지 않고 만나는 시대라고 하면서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팬데믹이란 변수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방구석 분석가의 생각이라 논리도 부족하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된 원격으로 만난다는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당장 그 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온라인 모임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신기하고 새로웠거든요. 이후에 VR 기술이 더 대중화되면 그 경험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한번 경험했다는 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큐리어스였습니다.